좋아. 안녕하십니까, 포토그래퍼 딸기 케이크입니다. 벤츠 CL63 AMG에 앉았습니다. 운전석에 앉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충만함을 느끼는 그런 자동차예요. 제가 이제 S클래스는 한 4대, 5대 정도 기종별로 그렇게 타봤는데 CL63은 처음 타봐요. 그래서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운전석에 앉으니까 S클래스랑 그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진 않네요. 이제 조금 차이 나는 건 어떤 게 차이가 나냐면 시트가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널브러지게 편한 아주 그 두툼한 시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녀석은 두툼하면서 살짝 딱딱한, 그리고 어느 정도 버켓 시트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버켓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편하고 조금 스포츠성이 가미된 스포츠 시트 정도면 어울리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운전석에 딱 앉으니까 이 큰 자동차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네요. 몸을 딱 조여주는 게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일단 출발을 해보죠. 후진 넣고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 후진 카메라에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후진을 하면은 뒤를 이렇게 둘레둘레 살펴보는 습관이 있어요. 출발을 했고요. 이 차가 참 재밌는 게 아이들링 상태에서 RPM이 600이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1000, 지금 한 1000 정도에 이렇게 RPM이 돌아가고 있는데 굉장히 저 RPM을 사용을 하는 그런 자동차예요. 스펙을 살펴보면은 544마력이에요. 그리고 토크가 81.5, 엔진은 5500cc 바이 터보 엔진을 사용을 합니다. 스펙만 보면은 정말 무시무시해요. 544마력 그러면은 이번에 새로 나온 포르쉐 911 터보 S가 530마력이에요. 터보 S가 530마력이고 이 녀석이 544마력이고, 야, 거의 그런 그 수치상으로는 슈퍼카에 근접을 하고 있죠. 참, 토크도 81.5잖아요 80대가 넘어가는 슈퍼카가 뭐가 있나?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같은 게 한 토크가 55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포르쉐 같은 거는 그거보다 조금 덜 나오고, 에코 기능이 켜져 있어가지고 지금 시동이 꺼져 있어요.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차가 에코 기능을 이렇게 쓰니까 좋네요. 어떤 점이 좋냐면 그 에코로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시동이 켜질 때 우르릉 거리는데, 에코가 스포츠보다 사운드가 훨씬 즐거워요. 그런 점이 있네요. 자, 포르쉐 같은 것들이 이제 좀 그 토크, 그러니까 어떤 스포츠카랑 비교를 하더라도 이 차가 토크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토크라는 게 이 차한테는 장점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단점도 돼요. 이게 FR 방식을 사용해요. FR이 뭐냐면 엔진이 앞에 있고 뒷바퀴가 구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BMW 같은 경우에도 FR 차량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BMW는 오버행을 극단적으로 짧게 만들고 앞바퀴를 앞으로 쭉 밀어내 가지고 엔진이 대체적으로 앞바퀴 뒤에 올라 앉아 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 그 중심축보다 살짝 앞쪽으로 엔진이 이렇게 올라 앉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앞으로 많이 들어가면서 뒤쪽에 접지력이 앞에 비해서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 엑셀레이터를 꾹 밟으면 뒷바퀴가 삐지지직 거리고 돌아버려요. 토크가 워낙 강력하니까. 야, BMW M550D를 한번 타보고 싶은데 그 녀석도 만만치 않게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토크가 강하기 때문에 코너를 틀면서 엑셀을 꾹 밟아버리게 되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ESP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벤츠에는. 그게 이 차체를 제어해주고, 그리고 그런 미끄럼에 그 대응을 해주는 그런 안전장치인데,
ESP가 작동하는 거를 자주 느끼시게 될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요. 이렇게 그냥 급가속이 아니고 쭉 가속을 하는데 갑자기 꼬리가 한 15cm 정도 옆으로 돌아가가지고 쫙 밀고 나갈 때, 와, 그때는 여느 스포츠카, 슈퍼카 못지않게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면들이 있더라고요. 이 녀석이 좀 그래요. 참 S클래스를 기반으로 만든 차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이 파워가 넘치다 보니까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스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자동차를 타면서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에는 안전을 위한 장치들이 꽤 많이 달려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ESP는 물론이고, 앞차하고 간격이 줄어들면 삐삐삐삐 거리고 갑자기 뭐가 들어오거나 이러면 경보등이 울려요. 그리고 차선을 넘어가면 경고등이 울려요. 주차할 때도 경고등이 울려요. 각종 경고등으로 무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종의 그 스티어링 휠에 브레이크 같은 걸 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주차를 할 때 주차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핸들을 막 돌려가지고 딱 주차를 하다 보면 핸들이 갑자기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주차선을 차선으로 인식을 하고 얘가 안 가! 그러고 딱 막아버리더라고요. 와,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차가 고장난 게 아닌가, 앞바퀴가 어디 걸린 게 아닌가 해가지고 놀랬었는데, 그건 아니고 그 안전을 위해 가지고 스티어링 휠을 돌아가지 않도록 졸음운전하면서 차선 벗어나지 말라고 나온 고고고, 그리고 이제 앞에 뭐 끼어들거나 주변에 뭐가 있으면 삐삐삐삐 울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다가 뭐 전화가 오거나 옆 사람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정신을 딴 데 팔고 있을 때 갑자기 뭐가 들어온다. 그럼 레이더가 작동을 하면서 빠바박 하고 울어요. 그럼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딱 밟아보면 그렇게 해서 제 친구가 사고가 날 것 같은 상황에서 한번 벗어난 적이 있다고 그 기능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안전에 관련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기능들을 이제 다 계기판에서 조작을 하는데, 이 계기판이 좌우측은 아날로그 계기판이 달려있고 가운데 모니터로 디지털 계기판이 달려있어요. 저는 이걸 왜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 차를 타보고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알았어요. 그동안 제가 타봤던 S는 풀옵션은 아니었어요. 뭘 뺐냐 하면은 요 가운데 들어가 있는 화면에 야간 모니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나이트 뷰?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적외선을 쏴가지고 카메라가 그 적외선으로 그 앞을 보여주는 기능이 여기 왼쪽에 달려 있어요. 이건 딱 키면은 나이트 뷰는 나이트 뷰 어시스트, 야간 시에만 작동, 이렇게 나오는데 낮에는 작동을 안 합니다. 밤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 기능이 작동을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모니터에 그게 나오니까. 그 나이트 뷰 같은 경우에는 왜 요즘에 그 전쟁을 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군용 차량을 이렇게 몰고 가면서 불을 다 꺼버려요. 근데 그런 데들은 이제 가로등도 없고 그럴 테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때 적외선을 쏴가지고 이 나이트 뷰를 보는 그런 전투 차량들이 그렇게 다니는 경우들 장비를 봤는데, 그 장비가 여기에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안개 낀 날이라든가 이렇게 앞이 안 보일 때 나이트 뷰 기능을 사용하면 아주 멀리까지 잘 보인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차를 몰고 밤에 이렇게 깜깜한 곳에 갈 일이 없어가지고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가 있잖아요. 헤드라이트 이렇게 핸들을 돌리면 잘 돌아가면서 깔끔하게 비춰주기 때문에 굳이 이 계기판을 버리고 나이트 뷰를 선택할 이유는 없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안전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편의장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되겠군요. 제가 이 차를 타면서 굉장히 놀랬던 게 뭐냐면은 사람한테 충격을 안 줘요. 첫 번째로 제가 꼽는 그 편의장치가 ABC 서스펜션이에요. 이 ABC는 액티브 바디 컨트롤의 약자예요. ABC 버튼이 여기 달려 있는데 평상시엔 그냥 ABC 컴포트, 그리고 누르면 ABC 스포츠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ABC도 일반 S클래스에 들어가는 ABC하고 AMG에 들어가는 ABC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새로 나온 그 S클래스를 이제 타봤는데 그 녀석은 매직 바디 컨트롤이잖아요. 그래서 MBC라고 써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도 ABC라고 써 있더라고요. 조금 더 소프트하고, 그리고 충격에 대한 어떤 그 감지하는 것들이 더 부드러워지고 가벼워졌어요, 차가.
근데 이 녀석은 좀 무겁고 그 단단하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느낌들을 효율적으로 사람한테 전달을 해주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고가도로를 넘어가자마자 이제 사거리가 있어가지고 차들이 이렇게 밀려 서 있잖아요. 그 위에 제가 딱 이제 좌회전하려고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직진 차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가도로가 흔들리잖아요. 한강 다리들도 흔들려요. 저는 이제 그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까 한강 다리에 올라가서 삼각대 펴놓고 이렇게 촬영하다 보면은 지나가는 차들이 왜 이렇게 원망스러운지 그만큼 많이 흔들리는데, 제가 그 고가 위에 가서 이 차에 딱 타고 앉아 있는데 땅이 흔들리는 게 느껴져요. 그런 식으로 자잘한 진동, 그런 것들도 들어오지만 기분 나쁜 진동들이죠. 갑자기 틱틱 하고 올라오는 것들이랑, 그리고 자동차 엔진이 사람한테 주는 진동이 있어요. 그 자동차 엔진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오는 진동이 사람 허리에 굉장히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그 몸에도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진동들을 이 ABC 서스가 굉장히 빨리 잡아줘요. 거기다가 이런 차들은 이제 골목이라든가 노면 상태가 안 좋은 데 들어가면 바닥에 뭐가 닿는 워낙 긴 차다 보니까 어디가 쓸릴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이걸 눌러주면 차가 올라가는데 굉장히 빨리 올라가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내려가고, 이 ABC 서스를 작동시키는 이 파워가 그렇게 만만하게 약하지 않고 굉장히 강력하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이 ABC 서스의 어떤 장점인 것 같아요. 힘이 좋기 때문에 반응도 빠르고, 거기다가 움직임도 잘 잡아줘요. 이렇게 치고 제가 지금 나가보는데, 치고 나갈 때 어떤 몸에 가해지는 그런 그 압력들, 그런 힘든 요소들을 많이 중화를 해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 친구랑 같이 그 벤츠의 C200을 타고 상암동에서부터 이제 그 판교까지 갈 일인데, 거기 갔다 오고 나니까 몸이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C200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전에는 벤츠 엔트리 모델이었다 보니까 이런 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 녀석보다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이걸 타고 거길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도 쌩쌩하게 잘 움직였습니다. 사람의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진동들을 ABC 서스가 참 잘 잡아준다, 뭐 그런 말씀 드렸고요. 거기에 이제 또 인상 깊은 게 이 시트죠. 이 벤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이 날개를 이렇게 잡아주는 기능인데, 우회전을 하면은 왼쪽 시트가 이렇게 당겨지면서 허리를 받쳐줘요. 좌회전을 하면 오른쪽 게 당기면서 받쳐줘요. 그리고 급가속을 하면 두 개 같이 모여들면서 몸을 받쳐줘요. 그게 어떠한 옵션보다 기분이 참 좋아지는 그러한 옵션이에요. S클래스를 사신다면 그 옵션은 반드시 넣으세요. 제가 지금 그 옵션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리뷰를 하면서 그런 건 잘 외우고 다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런 옵션이 있고, 여기에 이제 안마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뭐 능동형 시트, 뭐 마사지 이렇게 있는데, 일단 저도 가면서 가죠. 갑자기 마사지 기능을 보니까 마사지를 받고 싶어요. 느리고 약하게, 빠르고 강하게. 역시 저는 좀 화끈한 게 좋으니까요. 어려서부터 이제 마사지가 작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 마사지 기능이 댁에서 쓰시는 그 마사지 의자만큼, 제가 어떤 그 마사지 의자를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사지 의자들은 꼭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마사지 의자에 앉으면 때로 아프게 마사지를 해줄 때가 있는데, 이 녀석은 매끄럽게 마사지를 해줘요. 근데 아쉬운 거는 등판만 마사지가 돼요. BMW는 엉덩이를 마사지를 해줘가지고 그게 참 기분이 야릇하던데, 이 녀석은 등판만 마사지를 해줍니다. 왜 두 개를 같이 안 넣어주는 걸까요? 그게 조금 신기한 기능이네요. 자, 다음은 뭘 해볼 거냐면 오디오가 있죠. 예, 이 차는 하만 카든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일단 볼륨을 좀 줄일게요. 자, 하만 카든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앞문짝에 3웨이로 장착을 해놨어요. 트위터랑 미드랑 우퍼랑. 여기 보시면 트위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 앞쪽에 미드, 요 뒤쪽에 문이 삼각형 모양으로 스피커가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 가운데 센터가 있고, 뭐 뒤에 저음이라든가 이런 걸 감당하는 우퍼들이 있을 텐데, 센터감이 굉장히 좋아요. 왜 이 센터 스피커가 달려 있어도 소리가 좀 여기쯤에서 나가지고 이 좌우 그 밸런스를 조정해가지고 여기서 들리게 만드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가 굉장히 뛰어난 게 여기 앉든지 여기 앉든지 다 이제 앞에서 소리가 나오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팝, 락, 클래식, 굉장히 그 모든 것에 잘 어울려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락에 좀 잘 어울려요. 글쎄요, 제가 락 음악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헤비메탈 계통으로 가면은 이게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미드랑 우퍼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자, 한 곡 제가 틀어볼게요. 아델입니다. 꼭 DJ가 된 것 같군요. 제가 아델을 잘 안 듣다가 이렇게 들어보고 있는데 여성 보컬이죠. 그리고 조금 이제 좀 이 아가씨 목소리가 좀 찐득찐득하게 좋아요. 이렇게 들어보면은 요즘 많이 쓰는 단어들 있잖아요. 힐링. 꼭 이 목소리에 마음이 푸근해지는 그 정도의 오디오 실력은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하만 카든 오디오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오디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볼더라는 회사의 앰프를 좋아해요. 그 볼더 앰프를 쓰고 있긴 한데 그 볼더라는 회사를 좋아하는데 어쨌든 요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만큼 저는 차를 사면 이 오디오를 바꾸는 편인데 바꿀 수도 없는 차고 만족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족스러울 만큼 소리가 나와줍니다. 그런 점들이 좋고요. 그 위에 또 뭐가 있나요? 뭐 썬루프라든가 뭐 이런 편의 장치는 S 클래스에서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자, S 클래스 같은 경우엔 특징이 뭐냐면 뒷자리를 위한 차잖아요. 그 S 클래스를 베이스로 만들다 보니까 이 차도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걸 저희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딱 세워놨는데 그 옆에 K7이 서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아는 동생이랑 둘이서 이 차를 구경하면서 야, K5가 저렇게 작았나?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뒤쪽을 딱 봤는데 그 뒤에 K7이 써 있던 거예요. 이게 K7이었어? 그때 너무너무 놀랐어요. K7도 결코 작은 차가 아닌데 길이는 이 차보다 한 10cm 정도가 짧은데 폭이 너무 좁은 거예요. K7이 이게 폭이 상당히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목 같은 데 갈 때 아주 스릴이 넘치더라고요. 새 차가 2억인데 옆에서 삐삐삐삐삐삐삐 이러면 그때는 이제 의자를 이렇게 쫙 끌어올려 가지고 주변을 두리번 거리면서 이제 아주 조심해서 가야 되죠. 어쨌든 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뒷자리가 일품입니다. 와, 이런 쿠페형, 그러니까 문짝이 2개밖에 없는 차들 같은 경우 뒷자리가 장식품인 경우들이 많아요. 벤틀리 같은 경우에도 벤틀리 컨티넨탈 GT도 뒷자리가 있는데 이거보다 편하지 않습니다. M3도 타봤죠? 탈만해요, 뒷자리가. 그런데 이거보다 편하지 않습니다. 이 뒷자리는 장식이 아니에요. 뒤에 딱 앉아보시면 뒷자리 시트가 꽤 많이 누워 있어요. 그리고 앞에 무릎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닿지도 않고 참 뒤에 앉으면 제가 M3 보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시간 정도 뒷자리 타고 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거 동해안까지 뒷자리 타고 가셔도 됩니다. 역시 베이스가 뒷자리를 위한 자동차이다 보니까 쿠페형으로 나와도 뒷자리가 상석이에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건 뒷자리에 도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앞문으로 내려야 되는데 그게 어쨌든 조금 불편한 점이고요. 자, 뒷자리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렸네요. 자, 계속 뒤로 넘어가면 트렁크가 있죠. 트렁크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트렁크가 넓은 것도 재미있지만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잖아요. 여기서 자동으로 열려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 자동으로 닫혀요. 전 그거 처음 알았어요. 자동으로 닫힐 때 살짝 누르면 내려가다가 손 딱 띄면 그 대각선으로 단계별로 닫혀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편의 장치가 차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트렁크는 항상 손으로 닫다 보니까 이런 오토로 열리고 닫히는 트렁크에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좀 신기했었고,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배기구가 4개가 박혀 있고 그런 점들이 눈에 띄는 점이네요. 대체적인 편의 장치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앞에서부터 이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헤드라이트 밝고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엔진이 있는데 엔진이 앞바퀴 축 위에 올라가서 뭐 그렇게 그 무게배분이 이렇게 좋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그리고 휠이 있겠고요. 휠은 20인치를 사용합니다. 20인치인데 그렇게 안 커 보이는 이유가 차체가 너무 커요. 20인치 휠을 사용하고 타이어는 미쉐린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사이즈가 기억이 안 나요. 타이어 공기압이 제가 36에 36을 4개를 다 똑같이 맞췄거든요. 4명이 다 타고 짐을 좀 싣게 되면 38에 40을 넣어야 돼요. 고속주행을 하게 될 때 38에 40 정도 넣고 달리면 잘 달릴 것 같더라고요.
고속주행 얘기가 나와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 녀석은 엔진 크기나 토크에 걸맞지 않게 250km의 리밋이 걸려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차를 좀 몰고 다녀보시면 250 이상 올려놓으면 누군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의 무게가 거의 2.2톤을 넘어가요.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같은 것들이 1.5톤 근처, R8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포르쉐 같은 것들이 1.6톤, 1.5톤 이 정도 나가는데, 이게 2.2톤이에요. 자그마치 일반 슈퍼카들에 비해서 700kg이나 무거워요. 700kg이나 무겁다는 건 관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 빠른 속도에서 핸들을 확 꺾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50km 정도면 차를 컨트롤하기에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락을 걸어놓은 것 같아요. 이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255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나가고, 이제 탄력 받아가지고 달리면 260까지도 나갑니다. 그런데 그 정도 달리면은 리터당 2km 갑니다, 이러시는데 끔찍하더라고요. 자, 연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공인 연비가 7.6km예요. 리터당 7.6km인데, 와, 엔진 크기에 비하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포르쉐라든가 람보르기니라든가 공인 연비는 비슷하고요. 그렇게 이제 연료를 많이 쓰다 보니까 너무 심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 드는데, 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영하실 분 정도라면 이렇게 기름값이 부담되시지는 않을 거예요. 연료 탱크가 80리터급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게 달려 있어요. 여기다가 고급유를 가득 채우면 20만원 들어갑니다. 저희 2,200원짜리 고급유를 넣어봤는데 꽉 채우니까 2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20만원 넣으면은 연비 운전을 조금 하시면, 편안하게 운전하시면 한 450km 정도 다니실 거고, 막 밟고 다니면 350km 정도 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주유소를 자주 가지 않아도 될 정도의 대용량 연료 탱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귀찮지는 않으실 텐데, 연비가 안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차가 무거우니까요. 참 오늘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려가지고 저도 정신이 없어요. 빼먹은 것들 이제 보충을 계속 해야 되겠네요. 이제 그 핸들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핸들링은 참 적절해요. S클래스보단 좀 무겁고요. 패들 시프트 달려 있어가지고 느낌도 좋고요. 저 이 패들 느낌 되게 좋아하거든요. 패슬도 좀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달리면서 핸들을 막 이렇게 꺾잖아요.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딱 오른쪽으로 꺾다가 왼쪽으로 확 틀면 고기가 칼날처럼 딱딱 엣지 있게 팍팍 돌아와요. 그래서 몸이 슉슉 하고 틀어지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꺾어보면 끝을 동그랗게 감싸 쥐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몸이 좌우로 막 획획 돌아가지 않는 그런 특징들. 스포츠카랑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여줘요. 그 반응은 편안함에 중점을 맞춘 그런 반응인 거죠. 스포츠카랑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그 일반적인 스포츠카들은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띄면 차가 안 움직여요. M3도 그랬었고, 포르쉐 같은 것도 그렇고, 람보르기니나 R8 이런 다른 여타의 스포츠카들도 브레이크에서 발을 띈다고 해서 차가 앞으로 움직이지 않는데, 이 녀석은 브레이크에서 발을 띄면 앞으로 슬금슬금 나가요. 저는 그걸 보고 느껴지는 게, 이 차는 스포츠카보다는 편안함에 어떤 중점을 맞췄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우디 R8이라든가 그런 어마어마한 엔진, 아우디 R8이 5200cc짜리 엔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쓱 보고 있으면은 엔진에다가 바퀴 달아놓은 것 같아요. 너무 큰 엔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녀석은 차체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넣을 수 있는 좀 빵빵한 엔진을 넣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괴물들에 비해 가지고는 또 다른 방향으로 괴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참 이 차를 바라보실 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결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참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S클래스 쿠페가 발표는 됐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출시될 때까지 한 1년 정도 걸릴 겁니다. 제 벤츠 영업사원한테 들은 얘기니까, 그렇게 앞으로도 1년 동안 CL63의 EMG는 현역이라는 거죠. 그게 아직까지는 좀 마음에 드는 점이고요.
정의 내리기 어려운 차네요. 편안한 차. 좀 편안하고 파워풀한 느낌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편안하게 엑셀레이터를 밟고 미친 듯이 달리면 빡! 끝!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유머 레벨이 점점 떨어지는데 저희 스폰서께서 재미없다고 가끔 한 번씩만 웃겨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이없는 짓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편안하게 달리는데 파워가 넘친다는 거죠. 정말 이런 편안함이 좀 스포츠 쪽에 치우쳐 있는 편안함. 벤틀리 같은 경우는 벤틀리 컨티넨탈 GT는 널브러지는 진짜 완전 퍼지는 편안함인데 비해서 이거는 스포츠성으로 치우쳐진 그런 편안함을 보여줘요. 참 독특한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탐나는 자동차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차를 많이 타보니까 이것저것 갖고 싶은 게 참 많거든요. 그 슈퍼카처럼 그냥 빵빵 쏘아대는 차도 필요하고 S클래스 뭐 벤틀리 이런 것처럼 편안하게 널브러진 차도 필요하고 짐차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가 좋아요. 차 자체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여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자동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은 항상 AMG의 이 바바바바바 거리는 이 배기를 들어야 된다. 요거 가변 배기로 해놨으면 정말 이상적이었을 텐데 거기에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차가 앞으로 나간다는 거, 전 그게 좀 싫더라고요. 그 정도 연료 많이 먹는다는 거, 뭐 그 정도.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이 완벽한 자동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 오늘도 괴물을 타보고 있네요.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